국내 총생산, 즉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어떤 세 파트너가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제한 및 서비스 부가가치를 시장가 요소로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GDP가 성장을 해야 주택의 시가총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GDP 성장과 주택가격 상승은 이제 거의 이제 정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1995년도에 1.5배였고 2000년도에 1.6배. 굉장히 이제 GDP가 성장을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하는데 주택의 시가총액이 낮았죠. 당연히 이제 주택을 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5배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2021년도에는 3.2배였습니다. 2021년도에 GDP가 2071조였는데 주택의 시가총액이 6,534조였습니다. 즉 GDP를 주택의 시가총액으로 나누니까 3.2배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잠정치지만 GDP가 2,150조였는데 주택의 시가총액은 아마 6,25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6,250조를 2,150조 나누면 2.9배가 됩니다. 역시 아직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DP는 이제 2019년도에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보면은 매년 성장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성장이 좀 더뎠죠. 그렇지만은 작년에 이제 3.8%가 이제 그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제 원화 기준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제 그 달러가 굉장히 강세이다 보니까 8%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원화 기준으로는 성장을 했지만은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활동비 지출 항목별 연간 성장률을 보면은 국내 GDP는 이제 2019년도에 2.2% 성장을 했고 2020년도에 코로나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7%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2.6%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뭐 잘해야 한 1% 정도 성장할 것 같고 노무라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1년도 기준에 따라 2,889조였고 서울 아파트는 1,257조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2,848조였죠. 그 아파트는 가격이 이제 아파트는 좀 많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입주 물량이 이제 그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분양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 이제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면은 41조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는 13조가 감소했습니다. 불과 서울 아파트는 1% 감소밖에 안 됐죠. 우리가 이제 주택은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공동주택에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게 들어가죠. 그 주택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모든 그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가구가 이제 그 아파트를 비롯해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단독가구 같은 게 다 포함해서죠. 이럴 때 주택의 시가총액이 2021년도에는 6,534조였고 2022년도에는 아마 6,250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1.4% 감소를 했는데 이제 그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세대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더 크게 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250조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이제 시도별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면은 전국이 2,848조인데 대부분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이 43%, 경기도가 29%, 인천이 5.4%입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80%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몰려 있고 그 아파트 시가총액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 동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그 전국의 그 주택의 시가총이 1031조이고 2021년도에 6534조였으니까 주택 시가총이 6배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제 주택을 얘기하면은 그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주거용 건물하고 그 건물 빼다기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그 건물을 암싸고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즉 주거용 건물은 이제 31%였고 부속 토지가 68%, 거의 70% 정도 됐죠. 쉽게 말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땅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주택의 버블은 즉 토지의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1995년도에 1.5배였고 2021년도에 3.2배였습니다. 3.2배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죠.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 잠정 GDP가 2,150조였는데 이제 주택은 5% 정도 이제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주택의 시가총액은 6,250조가 되고 6,250조를 2,150조로 하면 2.9배입니다. 역시 이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택이 신축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면은 시가총액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을 재건축이라는 재개발하기 위해서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는 시가총액이 빠지겠죠.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빠지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증가와 그 다음에 시가총액 감소 부분을 이렇게 상쇄를 한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5%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정권별 이제 부동산 가격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의 어떤 조정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이렇게 사이클로 이제 반복을 해왔는데 이제 반드시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주택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한다고 해서 주택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주택 그 대규모 어떤 완화를 하고 있죠.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그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이 2.2 이하면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2.0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 하고 그다음에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주택을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의 어떤 가격이 이제 주택의 멸실이 된다 그러면 주택 시가총액 비중이 감소를 하겠지만은 주택이 신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량이 늘어나고 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고분양가죠. 우리가 그 2000년도, 2010년 정도만 해도 뭐 주택이 뭐 3, 4, 5, 6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주택이 몇십억 하죠. 그 쉽게 말해서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만큼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의 입주량이 2023년, 2024년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규모 어떤 자금이 그쪽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소비 감소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시가총액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속 토지라는 거죠. 우리나라 등기는 건물과 토지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 부속 토지의 어떤 버블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토지 가격은 이제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단독주택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다 단독주택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개 동을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다가구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예.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 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쉽게 보는 아파트가 있겠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경우에 이제 아파트를 보시겠죠. 연립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 연립주택입니다. 우리가 통상 봤을 때 이제 연립인지 다세대 구분하는 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이제 그 바닥 면적이 이제 그 660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면은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겠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유주택이 상당히 이제 선진국처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공유주택 때도 상당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시설을 공유를 하고 이제 기숙사는 아니지만은 기숙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다중 어떤 공유 시설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정부에서 5년간 주택이 270만호 건설될 것으로 이렇게 주거 종합계획에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서 112만 가구, 서울에서는 50만 가구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작년에 이제 주민으로 기준 2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주택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은 보통 이제 보통 2011년, 2016년도까지는 입주 평균이 한 2만 8천 가구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3만 6천 가구 정도 공급됐죠. 상당히 많이 공급됐죠. 주택가격이 가장 좋을 때 2020년, 2021년도 이럴 때는 뭐 4만 가구, 3만 가구가 넘었었죠. 그 후유증이 지금 오고 있고, 그 물량이 이제 향후에 이제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3만 3천 가구, 2024년에 2만 8천 가구 공급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강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보면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수도권에 40만 가구, 비수도권에 39만 가구 해가지고 약 79만 가구가 입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6%가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6만 가구, 경기도가 25만 가구, 인천이 8만 가구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40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강남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강남은 주택이 비싸죠.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빠져도 이제 시가총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싼 주택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주택의 어떤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GDP에 대한 비중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봤을 때 그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저평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투자 개념이나 아니면 주택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을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